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 해방의 선언문이라 불리는 헨리크 입센의 불멸의 명작 인형의 집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879년 초연 당시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작품은 1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자아의 독립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노라의 각성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줄거리 1막- 행복한 가정의 표면. 크리스마스 이브, 노르웨이의 변호사 토르발 헬메르의 집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은행 지배인으로 승진한 남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노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토르발은 아내를 종달새, 다람쥐 같은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을 표현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아내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노라는 겉으로는 명랑하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8년 전의 비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남부 이탈리아의 온화한 기후에서 요양해야만 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그럴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라는 남편 몰래 크로그스타라는 대부업자에게서 거액을 빌렸고 담보로 아버지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아버지가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노라는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학교 친구 크리스티넬인데 부인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노라는 남편에게 부탁해 은행 일자리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노라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을 위해 큰 희생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남편에게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때 크로그스타가 찾아옵니다. 그는 토르발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만 해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노라에게 남편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라가 거절하자 크로그스타는 위조 서명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2막- 위기의 고조. 다음 날 노라는 남편에게 크로그스타를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토르발은 완강합니다. 그는 크로그스타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며 자신에게 반말을 쓰는 등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크리스티네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합니다. 절망한 노라는 크리스티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크리스티네는 충격을 받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사실 그녀와 크로그스타는 과거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크리스티네는 경제적 이유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 상처가 크로그스타를 냉혹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로그스타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는 노라의 차용증과 위조된 서명을 담은 편지를 토르발에게 우편함에 넣습니다. 노라는 공포에 떨며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 열릴 파티에서 타란텔라 춤을 격렬하게 추며 남편의 주의를 우편함에서 돌리려 애씁니다. 토르발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걱정하지만 단지 춤을 완벽하게 추고 싶어서 긴장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크리스티네는 크로그스타를 찾아가 다시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편지를 돌려받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네는 편지를 돌려받지 말라고 합니다. 노라와 토르발 사이의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3막- 각성과 결별. 파티에서 돌아온 토르발은 아름답게 치장한 아내를 보며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편함을 열고 크로그스타의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는 노라를 위선자, 거짓말쟁이,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망가졌다고 분노합니다. 노라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자 토르발은 그런 변명은 모든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며 일축합니다. 그는 노라에게 겉으로는 부부인 척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 순간
크로그스타가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는 크리스티네와 재결합하게 되어 행복하며 차용증을 돌려보낸다는 내용입니다. 토르발은 즉시 태도를 바꿔 우리는 구원받았다며 기뻐합니다. 그는 노라를 다시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라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도의 의상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토르발에게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것이 처음으로 나누는 진지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노라는 자신이 아버지의 인형 그리고 남편의 인형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을 뿐이에요. 토르발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내의 의무, 남편과 자식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라는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신성한 또 다른 의무가 있어요.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한 인간이에요. 노라는 더 이상 남편이 말하는 신성한 것들을 믿지 않으며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토르발은 당황하며 아무도 가장 소중한 것을 명예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라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수백만 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노라는 결혼 반지를 벗어 테이블에 놓고 집 열쇠를 건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두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토르발의 절규에도 변화하겠다는 약속에도 노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당시 유럽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독자 리뷰 5편. 리뷰 1. 김민지 32세 직장인. 노라가 문을 나서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때때로 회사에서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라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를 연기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145년 전 작품이지만 오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리뷰 이박준호 28세, 대학원생. 토르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제 연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리뷰 3. 이수진 45세, 주부. 새아이의 엄마로서 노라의 선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니 그녀의 고뇌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으러 떠난 것입니다.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입세는 여성에게 어머니 이전의 한 명의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외칩니다.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리뷰 4. 최영호 55세, 교사. 이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라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879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입세는 시대를 50년 이상 앞서갔습니다. 이 희곡은 문학작품을 넘어 사회운동의 촉매제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인권과 평등을 가르치는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리뷰 5. 정하은 24세, 대학생. 처음에는 노라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보였습니다. 8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몰래 일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이 보여준 것은 자신의 체면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SNS 시대에 우리도 좋아요를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비평가 논평 4편. 논평 1. 이화여대 문학과 박선영 교수. 입센의 인형의 집은 근대 연극의 전환점을 이룬 작품입니다. 이전까지 연극은 도덕적 교훈이나 계급 풍자에 머물렀지만 입센은 개인의 실존적 각성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노라의 떠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철학적 여정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보다 70년 앞선 이 작품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를 극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입센은 여성 해방뿐 아니라 인간 해방의 선구자였습니다. 논평 2. 연극평론가 김동현. 무대 연출 관점에서 이 작품의 천재성은 섬세한 복선과 상징에 있습니다. 타란텔라 춤은 노라의 내적 혼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하지만 곧 시들 외면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산막에서 무도의 의상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은 가면을 벗는 행위의 시각적 은유입니다. 마지막 문 닫히는 소리는 여운을 남기는 동시에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소리로 연극사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논평 3. 페미니즘 연구자 정미래. 이 작품이 페미니즘 고전으로 읽히는 이유는 노라의 선택이 개인적 반항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입센은 가부장제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르발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의 희생자입니다. 노라가 수백만 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말할 때 그녀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집단적 억압을 지적합니다. 현대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교차성과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이미 예견한 작품입니다. 논평 4. 비교문학 연구자 한지훈. 인형의 집은 서구 근대성의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성과 자유를 외쳤지만 그것은 백인 중산층 남성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노라는 교육받지 못했고 경제적 자립도 불가능했으며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입센은 이러한 근대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동아시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루쉰, 일본의 이부세 마스지, 한국의 나혜석이 모두 노라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서사로서 이 작품의 가치는 불멸합니다. 결론. 여러분, 인형의 집은 단순히 한 여성의 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진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의 서사입니다. 노라가 문을 닫고 떠날 때 그녀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노라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이 작품은 1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와 진정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